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컴퓨터 통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둔 채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발사를 3시간 반쯤 남겨놓은 오후 3시쯤 발생했습니다. 저온 헬륨 공급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밸브는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지만 발사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통신 오류는 3차 발사 점검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항우연 등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발사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만큼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지 않고 발사대에 세운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 측은 내일 오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른 시일 안에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원인 파악을 오늘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제 오늘 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날씨라든지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 결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그거는 결정이. 누리호 3차 발사 예비일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내일 오전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사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발사 2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발사 예정 시각 수시간 전부터 의자와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기다리길 한참. 발사 예정 시각을 2시간 남겨놓고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너무 좀 막막하고 아쉽네요. 한 번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취소가 돼서 되게 좀 아쉽네요. 속상함도 잠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발사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오겠다며 기술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누리호 발사가 꼭 성공하길 염원했습니다. 그 3차 발사가 실전 발사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취소돼서 아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지만 하지만 그 발사를 하면 좋겠어요. 연기되더라고 하면 좋겠어요. 누리호 3차 발사는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관광인재체육국은 관광체육국으로, 문화산림휴양국은 문화용성국으로, 환경관리국은 환경산림국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부지역본부에 신설되는 문화용성국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됩니다. 전남도는 개편안이 다음 달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부권 행정 수요에 맞는 부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일본 기타 큐슈 노선이 새로 취항하는 등 국제선 신규 운항이 속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오랜만에 마주쳤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립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새로 취항한 일본 기타 큐슈행 노선. 취항 첫날 50명 정원을 모두 채우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훨씬 편하죠. 저희가 전에는 인천공항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차도 밀리고 워낙에 멉니다. 무안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은 지금까지 2개뿐이었지만 이번 신규 노선을 시작으로 6월과 7월에도 추가로 노선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선 신규 취항식도 중요한 행사였지만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오랜만의 만남은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예정됐었던 김 지사와 김 군수의 만남이 취소되는 등 그동안 갈등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취항식에 앞서 따로 진행된 내빈 환담에 불참하고 곧바로 취항식 행사장을 찾은 김산 군수의 행보는 김 지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던 김 지사는 김 군수 앞에서도 재차 이를 강조했습니다. 군공항도 우리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무안 군민과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도 여부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 대해 서운하다는 표현으로 뼈 있는 답을 던졌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정말 감사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작게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군수의 짧은 만남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김 지사와 김 군수의 공식 회동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시민들은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시민 2만 5천여 명에 대해 월 최대 20회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통복지카드 발급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이 재개됐습니다.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계속 열리지 못했는데요.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린 김신혜 씨.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시작됐지만 변호인 교체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3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 신문했는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가 다시 열렸습니다. 김신혜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 살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면 유도제 성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본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 여름은 많은 비와 함께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광주기상청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오는 7월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로 폭염과 열대야도 잦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고 대상은 군 지역을 제외한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개 지역인데요.
계도 기간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오는 31일 프로파일러 권희룡 범죄학 박사의 강연이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대처법 관련 강의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크게 덥지도 춥지도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레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광양 14도,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4도, 고흥은 23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장들이 남해안권 관광 해양개발의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동유럽 4개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6개 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터 12일 동안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관광청,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공단 등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해 남중권 시군 특색에 맞는 관광과 해양개발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이번 방문 기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개발청 등지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젊음의 축제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국동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청년이 밝아야 미래도 밝다라는 주제로 청춘 토크 콘서트, 락 페스티벌,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